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야권 개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매사냥 시연이 열렸습니다. 주간 포커스, 탄소산업마저도 정부 여당에게 발목을 잡히고 있는 현실 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빈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새정치연합을 전격 탈당하면서 도내 비주류 측도 연쇄 탈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당을 나갔거나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신당 세력과의 야권 재편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의 야권 세력을 규합하는 혁신전대 개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안 의원의 탈당은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분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이번 주부터 도내 비주류 측의 연쇄 탈당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비주류 측 김한길, 박지원 의원의 동반 탈당 여부에 따라 탈당의 규모가 도내에서만 서너 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정읍 시민들을 좀 의견 좀 더 최종 수렴해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안 의원의 탈당을 두고 도내 한 의원은 힘을 한데 모아도 모자랄 판에 코앞에 총선을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탈당으로 야권의 분열이 될까 걱정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결국 야권이 혁신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타겟은 정해진 거니까 각자 열심히 해가지고 제1당이 누가 되냐 이렇게 만드는 싸움으로 전력 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전 대표는 천정배, 박주선 등 기존 신당파와 결합하기보다는 당분간 삼지대에서 새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도내에서는 탈당 가능성이 큰 유성엽 의원과 추가 탈당 인사들이 기존 신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순창에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의원 등과 독자 세력을 형성해 나갈지 총선을 앞둔 야권이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오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자신을 홍보하는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고 선관위를 통해 개인 홍보물 발송도 가능합니다. 도내에서 허위 고소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올 들어 지금까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 사범 44명을 적발해 전국 평균보다 1% 이상 높은 2.31%의 무고 인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 목적과 성폭행 허위 고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22일 4차로로 확장 개통되는 88 고속도로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꿉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88 고속도로의 새 이름으로 달구벌과 빛고울의 앞글자를 딴 달빛 고속도로를 건의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인지하기 어렵다며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1984년에 개통된 88 고속도로는 왕복 2차로에 중앙 분리대가 없어서 한때 죽음의 도로로 불렸습니다. 매를 길들여 사냥을 하는 매사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놀이입니다. 그 전통을 잇고 있는 진안에서 매사냥 시연이 열렸는데요. 김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먹잇감이 포착되자 매섭게 달려드는 보라매. 순식간에 꿩을 낚아채고 다른 맹금류에게 들킬까 봐 긴 날개로 먹이를 숨깁니다. 자신의 먹이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던 매는 준비해둔 다른 고기를 내밀자 비로소 꿩을 내어놓습니다. 그냥 매가 꽁 찾아서 날아가는 걸 보니까 좀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약간 되게 좀 깔끔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사냥 시연에는 무형문화재 박정호 응사와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아 길들이기 쉽고 날렵한 보라매가 나섰습니다. 처음에 몸 대면은 싫어해. 이렇게 몸을 쓰다듬어줘, 이걸. 왜 그러냐면 매하고 사람하고 이제 그 유대를 이제 가지기 위해서.
매사냥은 신석기 시대부터 행해져 온 사냥놀이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남성들이 즐겨온 풍류 중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프랑스, 몽골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특히 이곳 진안 백운면은 지대가 높고 산세가 험준해 날짐승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매사냥이 성행했던 곳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제가 경북 청도에서 매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매사냥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 진안에 아직 매사냥을 하고 있는 분이 그때 여러분이 계셨어요. 현재 전국의 매사냥 기능 보유자는 불과 2명. 산업화 이후 사라져간 우리의 소중한 전통놀이가 진안 산자락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고려 유적지에 대한 시굴 조사를 벌입니다. 군산대 박물관은 이달 말까지 군산정과 자복사를 중심으로 시굴 조사를 벌일 예정으로 2013년 숭산 행궁지 시굴에서 최상급의 청자와 기와 등이 출토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유도는 고려시대인 1123년 송나라 서신 서긍을 영접했던 곳으로 숭산 행궁과 객관, 오룡묘 등 국가시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대입 정시 모집에서 공통원서가 활용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대입 지원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마련돼 올해 정시 모집부터 적용된다며 오는 14일부터 정시 모집 전까지 수험생들의 회원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는 4년제 대학은 30일까지, 전문대는 내년 1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외부 강의 관련 기준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근무 시간 내 외부 강의는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요청 공문이 있을 때에만 소속 부서장이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강의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교육감은 30만 원, 과장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핵심 설비들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들어서 오는 2020년 선보일 발사체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여수 MBC 문영철 기자입니다. 추진기관이 굉음을 내며 화염을 내뿜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될 7톤급 액체 엔진의 연소 시험 장면입니다. 이곳 3단 엔진 연소 시험 설비를 포함해 엔진 지상 연소 시험 설비와 고공 연소 시험 설비 등 3가지 시설이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이번 설비 준공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엔진에 대한 본격적인 성능 시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020년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완성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필요한 추진기관은 1단의 75톤급과 3단의 7톤급 엔진. 지상과 고공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출력과 연소 시간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7톤 엔진의 경우는 한 160회, 75톤의 경우는 약 220회의 연소 실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 설비까지 내년에 완공되면 오는 2018년까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2단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19년과 2020년에 3단형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을 하여 2차례의 비행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로 성공 발사에 이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되면서 우주 강국의 꿈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 들어 익산 지역 산업단지에 10개 기업이 1,14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우신 피그먼트와 기화 바이오 생명제약 등 10개 기업이 익산 지역 4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투자 협약을 맺어 8만여 제곱미터의 산업단지가 분양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9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산업단지 20만 제곱미터가 추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양심 저울이 군산 수산물센터에 설치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해망동 수산물센터 2층과
비흥항 수산물센터 1층에 양심 저울을 설치하고 계량 수리업자들이 전문 관리합니다. 군산시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의 무게를 재보고 구매하고 투명한 거래가 지속된다면 수산물센터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CCTV는 최소 130만 화소의 고화질이 의무화됩니다. 최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돼 신축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내부 CCTV 화소수를 현재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한편 전체 범죄 건수 가운데 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70%를 상회하지만 CCTV 화질이 떨어져 야간에는 범인이나 범행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민선 6기 핵심 전략 산업으로 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도내에서는 탄소 산업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지만 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률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도내에서는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연구조합은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이 아닌 탄소기업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R&D 사업 참여를 통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꾀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탄소 관련 기업 가운데 110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철도기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도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효성이 지난주 탄소 특화 창업 보육센터를 설립해 창업가 1000명 양성, 탄소 관련 중소기업 100여 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탄소 산업 발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같은 민간 활동을 지원할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됨으로써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이 특정 산업 또 특정 지역 지원 법안인데다 WTO와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미 심의 과정에서 법안 이름을 바꾸고 문제 조항도 수정한 만큼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발의했고 전북이 탄소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원샷법과 탄소산업법을 연계한 것은 오히려 여당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법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새정년은 지금 질이멸렬한 상태이고 묘수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익산시가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동산동 일대 하수처리장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개선했습니다. 남원시는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동산동 하수처리장 주변에 4만 2천 평 규모의 친환경 생태 습지를 조성했습니다. 습지에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약 1.1km의 생태수로를 만들고 전통정원과 미로공원 등이 설치돼 주민들의 휴식처와 아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됩니다. 익산 남부지역의 첫 자연 생태습지가 조성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명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원시는 눈먼 돈으로 인식되던 민간 보조금을 꼼꼼히 검토하고 중복사업 구조조정,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정책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다 더 효율화시켜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 홀몸 어르신들의 자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 사업은 34명의 생활관리사들이 주 3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로 말벗이 되어주고 미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지역사회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라이스 아트전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가나인사 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염색한 부안쌀을 재료로 곰소 염전과 서해바다 해넘이 등 지역 명소를 담은 미술 작품과 조형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17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필기시험이 사라지고 상시평가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평가 방법 개선안과 교원 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교원단체와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교사들의 방학 중 일직 근무 폐지도 포함돼 실제 일선학교 행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년 입영 희망자 접수가 시작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201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입영일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일자 3날을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고 병무청은 전산 추첨으로 입영일자와 부대를 지정합니다. 군산 옥도면 신시도가 해양수산부의 전국 어촌체험마을 평가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돼 6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신시도는 지난 8월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가을여행하기 좋은 섬 컨테스트에서 상위 9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저희 전주 MBC에서 2016 희망 나눔 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부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은 내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춤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의 송년가족음악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있습니다. 전주 MBC 남성합창단 좋은 친구들의 창단 연주회가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봉기 피아노 독주회가 모레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소환당 김연 개인전이 시간을 걷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20일까지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설명회가 모레 도청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모레 비즈니스센터에서 농식품 R&D 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갖습니다. 완주 구 잠종장의 문화재생사업 의미와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내일 완주군청에서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대입 정시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장수구는 동계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17일까지 참가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이며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